제가 오늘은 여기가 딱 30명 들어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20명 있을 때 그냥 잘랐어요. 더 오셔봤자 이제 너무 좀 답답할 수도 있기도 하고, 워낙 제가 그동안에 작업했던 거를 다 까는 자리라서 뭐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정말 절실하신 분들만 신청하시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끊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뭐 저하고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워낙 욕심이 많으신 분들만 오늘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분 더 오실 것도 같은데 그냥 시작할게요. 왜냐면 제가 뭐 말이 길어지면은 또 중간에 못 끊고 언제까지 갈지 몰라가지고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뭐 마련을 하게 된 김한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강동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 몇 명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대 졸업을 했어요. 체대생이에요. 체육을 전공을 왜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제 때는 만화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유행했었던 게 슬램덩크.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움직여 본 사람이 아니면 못 만드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럼 최대한 제가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딜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체대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고요. 갈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체대 입시 체육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주전공이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던 그 가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원래 저는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저는 진짜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만화가 아니면은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내려놨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은 굉장히 슬퍼하셨죠.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은사를 만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분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 태권도장 앞에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었는데 서울무비라고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애니메이션 회사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가가지고 감독님을 뵀어요. 그래서 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마련해 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님께서 그 4층부터 2층까지 딱 보여주시면서 단가부터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2층은 칼라, 그리고 3층은 이제 동화 하시는 분들, 그리고 4층은 기획하는 그런 딱 보여주시면서 여기는 장당 얼마고 여기는 장당 얼마고 그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한 장에 뭐 200원, 300원 뭐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얘가 모이면요 한 달에 300에서 500까지 벌어간대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30년 전. 30년 전에 300, 500이면요. 제가 아들 때문에 응파를 이제 봤거든요. 응답하라 때 그때 30년 전에 집값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한 달에 500이면은 큰 돈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는 내 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한테 이 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너는 뭐 하고 싶니? 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가 너 그럼 여기 4층은 못 와. 대학 안 가고 여기 오면은 4층은 못 온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굉장히 뭔가 되게 앞으로 내 생활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나 열심히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가 내 그림을 못 그려? 그 생각 때문에, 공부해야지 되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화가 선생님을 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상무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하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라고 A4 용지를 딱 해가지고서 이제 뵀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림 괜찮고, 할만하고, 그러는데
그럼 너 만화가 내 길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내가 좀 서운한 게 있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인기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대학 생활을 못 해봤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를 하다 보니까 작업만 했었는데 친구들한테 가끔 연락이 오잖아요. 공부 얘기는 별로 안 했대요. 공부 얘기는 안 했는데 뭐 비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디 옛날에는 사람들 그 포차 같은 거 막 했었잖아요. 대학생들 축제 때 뭐 하고 미팅 얘기하고 뭐 축제 얘기하고 뭐 데모도 한 얘기도 하고 좀 중간고사 얘기하고 막 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본인은 그런 생활 자체가 이제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안 해봤다라는 게 너무너무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정말 찰나의 순간, 20대의 찰나의 순간에 그 나이 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안 해봤다?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그래서 그때 저의 유레카는 뭐였냐면은 공부하러 대학을 가라 그게 아니라 놀러 가는 데다. 대학을 가야지 놀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학을 가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워낙 바닥이었어요. 진짜 공부 너무 안 했거든요. 바닥이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말이 안 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이제 공부하려니까 저 점심시간 끝나고 대성학원 가겠습니다. 노량진에 학원가를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례 없었던 그런 학생이었죠. 근데 선생님이 또 허락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거의 100점 이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가게 됐었는데 정말 그 경험이란 경험은 다 해봤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학생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동아리 생활을 이제 만화 생활을 하면서 회지 같은 거 만들잖아요. 회지를 만들 때도 막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지 맨 뒤에다가 우리 대학생들이 뭐 없으니까 앞에 있는 카페, 뭐 주점 그런 데 가고 5만 원, 10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요만한 광고 해주고 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화 동아리인데 이래갖고 되겠어? 그러면서 제가 간 데가 서울문화서였어요. 서울문화서 가가지고 진짜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사장님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제가 맨 뒷장에다가 풀 컬러로 광고 때려 드릴 테니까 돈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필요하니? 저 진짜 돈을 모르잖아요. 애기 때 뭘 알겠어요. 2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풀 컬러로 하니까요. 20만 원이 그걸로 다 들어가대요. 하지만 대학에서 이제 서울문화사에 광고를 실었다라는 게 되게 뜻깊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농활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농활 아세요? 농촌활동. 방학 때마다 농촌활동 다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언제 한번 내가 논을 매봐. 내가 언제 한번 밭을 갈아보겠어. 라고 해서 이제 2년 내내 갔는데 저희 여대가 저기 한양여대가 지금 전문대잖아요. 그러니까 2년 내내 갔는데요. 거기 담배 농사도 해봤어요. 담배 였고 이거 언제 해봐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마지막 날 그러니까 2년째 되는 마지막 날 거기 동네 이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 와서 살지 않으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사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정말 작품을 하는 작가라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희노애락을 같이 봐야지 되지 않을까? 내가 내 주변만 봐서는 절대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되게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뉴욕으로 갑니다.
저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학교가 뉴욕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유복하지는 않아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학비는 대주려니까 생활비는 네가 벌어. 근데 뉴욕이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3일을 학교 수업을 다 땡겨서 하고 나머지 4일을 12시간 일을 했어요. 거기 뉴욕이라는 데가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12시간 이렇게 2교대 근무하는 게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 의자도 안 줘요. 그냥 12시간 서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은 있는데 단가는 그림 그리는 게 세지만 이게 맨날 있는 일이 아니니까 생활비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뭐 공장, 식당 뭐 그런 데서 되게 그러니까 뉴욕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것도 되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힘든 사람들. 여자애 혼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못된 분들이 좀 옆에서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견딜 수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나중에 봐라. 다 빌런으로 넣어버릴 거야.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을 때는 제가 나쁜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겪어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마음을 잡았더니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졸업을 되게 오래 했어요. 왜냐면 중간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 때 그 학교를 잠깐 그러니까 싼 대학으로 옮겨가지고 알바를 좀 이렇게 근근히 지내다가 나머지 한 1년 반 정도 남겨놓고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하고 그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또 9.11도 있었죠. 9.11. 그러니까 와 진짜 뭐 그 뉴욕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핫한 그런 이슈들은 제가 다 겪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전쟁 나면 진짜 무섭겠다 싶었던 게 진짜 그 뉴욕 바닥에서 진짜 총을 봤어요. 진짜 총. 그러니까 군대들이 다 막아갖고 사람들이 옮겨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정말 무서웠던 그런 때도 있었고 갔다 와서 이제 세종대에서 애니메이션 석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저는 가방끈을 내려놓을까 했었는데 공부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 게 이제 감성공학 박사. 체대에서 공학 박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대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아톰이랑 가제트를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감성공학이니까 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그분들이 창의력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찾았어요. 창의력. 그러니까 뭔가 기술력이 아니라 창의적인 것들을 기술로 좀 융합을 해야지 되는 그런 때라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막 아이디어를 막 던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또 구현을 할 수 있는 머리가 돌아가네요. 이게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 이게 돈도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전 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생각하는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대생은 제가 이제 공대를 다니면서 이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덕후 중에 덕후예요. 찐 덕후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구현을 해내거든요. 미국에 있는 데니스 옹이라는 맞죠? 그 로봇 박사님. 그분의 그 이족 보행하는 로봇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의 어렸을 적 책을 봤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봤어요. R2D2를 보면서 로봇을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실 감독님이 아니면 만화가가 그거를 진짜 되라고 그렇게 그렸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꿈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힘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누구시죠? 윤승윤 그 만화가 선생님인가? 그 옛날
뭐 50년 후에 우리나라 윤승 선생님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60년대에 그 일간지 신문에 한 페이지짜리, 한 장짜리 만화를 그리셨는데 거기에 움직이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화상으로 공부를 하는 교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의료도 이제 원격 의료 하는 게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손전화, 그리고 화상전화라는 게 그때 당시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었거든요. 지금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60년대 그때 생각 나시나요? 옛날 드라마 영화 보시면은 그때 코드 있는 전화기 있는 집도 부자 중에 부자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전화기도 신기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사람 소리가 이 선을 타고서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윤승은 선생님.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이 목소리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고서 뭐 로직을 짜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 과학 기술은 결국은 이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 상상력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AI는 2020년도에 저번 겨울방학 때 같이 스터디를 끌어주셨던 조지훈 작가님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웹툰 AI로 글 콘티를 만드는 툴을 만들자라고 해서 스터디를 했어요. 5명이 모여서. 그때 AI는 만화 쪽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던 분위기였었고요. 대부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면접을 봤었을 때 이거 만화를 가지고 왜 AI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결국 했었던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왜냐면 글 콘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AI를 공부를 하게 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싼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였어요. 왜냐 글 콘티 그러니까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넘어가는데 글 콘티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돼요. 각색이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글 콘티를 할 때 보면은 칸칸칸칸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장면들이 나와야지 되는지를 다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콘티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제가 그때 글 콘티 단가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단가 얼마예요? 글 콘티 아세요 혹시? 아 혼자 다 하시는구나. 그게 콘티 가격이 20만 원 정도래요. 1화당. 아, 줄만 하신가요? 어차피 데생비에서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만약에 콘티를 데생 작가가 할 줄 알면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 그림 콘티는 다른 거. 글 콘티만. 글 콘티만. 그러니까 글 콘티하고 그림 콘티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20만 원이었어. 근데 사실은 그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는 것들 보면은 이 콘티는요, 각색은요, 이 작품의 결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소설 원작에서 아니면 웹툰 원작에서 드라마를 간다던가 영화를 간다던가 했었을 때 각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장면 연출을 갖다가 제대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일 중요한 그 연출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단가가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다 감독이니까. 왜 감독한테 이거밖에 안 줘? 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특히나 뭐냐면은, 제가 그 2020년도, 그러니까 5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글 콘티, 그러니까 글 작가하고 그림 작가가 있어요. 그럼 글을 보고서 그림이 돼서 웹툰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작가가 그럼 이거 처음에 이게 비주얼적으로 나레이션만 나와서는 안 되니까 여기에서 좀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처음에 캐릭터 빌드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지 되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막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측되시는 거 없으세요? 글 작가가 너가 뭔데 내 거를 그렇게 붙여. 진짜 싸움 엄청 많이 났어요. 아니 이거 글 그대로 가면은 아니 이게 절대로 재밌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검사를 받으면서 이걸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작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그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한 번에 그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분량이 되게 많았었던 때가 그때였었거든요. 작품 할 거는 많은데 이거를 핸들링을 할 PD님이 없으셨던 거야. 그 PD님이 없어가지고 PD님이 있어도 이 중간에서 이 역할을 잘 못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림 작가님들이 정말 마상 많이 당하시고 그냥 한 반년 정도 작업하던 걸 그냥 다 드롭하고서 좀 못해요라고 그냥 도망가는 일도 많았어요. 웹소설 에이전트가 있고 응. 그림 작가는 그림 작가 에이전트가 있고 맞죠, 또 맞죠. 웹소설 작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네. 다 말이 안 돼요. 이분들을 다 만족시키면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PD의 역할입니다. 저번 주에 만났잖아, 그치? PD는요, 그 중간에서 둘 다 타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주는 역할이어야지 되고, 글 작가는 여기 그림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되고, 또 이 그림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림만 그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어졌는데 이게 어쨌든 웹툰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럴 거면은 그렇게 싸게 사람 주고서 살 거면은 그냥 AI 돌리고 나서 PD님이 고치세요. 그래서 중간에 다치는 사람 없게 만들어 주세요. 20만 원 갖고 지금 사람 갈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였어요. 제가 공부를 했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때 조지훈 작가님하고 그 세이브 더 캣이라는 15개 단락에 해당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스토리를 넣으면은 얘가 딱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얘는 오프닝으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것들 제안을 해주는 그런 툴을 만들었었어요. 구현도 됐었어요. 너무 좋은 툴인데 이게 밥값생상으로 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구현이 되려면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스터디를 했었던 부분들이라 그게 안타깝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많은 비슷한 툴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AI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 해에는 그림 콘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림 콘티도 아마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툴 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공부를 했었을 때 작가님들이 같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저작권에 좀 민감했습니다. 왜냐면 작가잖아요. 그래서 막 있는 거를 그냥 다 긁어오는 거는 우리의 마음가짐하고는 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는 필요하고 그림 콘티를 위해서는 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르를 일단 정했고요. 그 장르에 있는 작품들의 1화, 2화 콘티를 저희가 다시 그렸어요. 다 그려가지고 그 그린 콘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에 해당되는 제안할 수 있는 콘티들이 딱 나올 수 있었고 조지훈 작가님이 대단했었던 거는 저희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뒤에 그러니까 컵을 들어서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키컷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앞뒤에는 당연히 또 이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 전에는 컵을 잡는 거. 그게 또 제한이 딱 오고 그리고 마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당연히 내려놓을 거지만은 어떤 애 던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제안하는 그 컷들이 막 주르륵 붙어요. 그리고 선택을 하면은 얘가 이제 3컷, 4컷은 그냥 주르륵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 브릿지 역할의 컷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70컷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구현이 됐었던 게 2021년. 그렇게 구현을 했었었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AI는 분명히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AI를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강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기술만 가지고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윤리적인 것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가라면은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그런 의견이 있으면 듣고, 저도 그쪽으로 좀 더 이제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소개가 너무 길었죠. 자, 그러면은 저희 학생들이 일단 저희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남자친구들이면 복복하면서 읽어가시는 게 소원이다? 이게 챗GPT로 시놉시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콘티는 손으로 해요. 그 다음에 그 콘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어떤 게 나와야지 되는지가 이제 구상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캐릭터와 배경을 만들었고요. 콘티, 생성, 그리고 리터칭. 이렇게 12페이지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 썼던 시간이요. 석 달이 안 돼요. 한 달 반? 한 달 반 동안 12페이지가 나왔었어요. 학생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콘티. 그리고 그 콘티 부분에서 진짜 시간 다 잡아먹거든? 맞지? 왜냐면은 자꾸 엎어요. 자꾸 엎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콘티를 할 때 자세하게 그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치? 자세히 그려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연출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물이 오른쪽에서 오고 여기는 확대를 해야지 되고 저기는 원경이어야지 되고 그런 것들만 알아도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친구들이 자꾸만 잘 보이려고 하나? 난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은 아닌데 자꾸만 잘 보이려고 하나? 자꾸만 좋은 그림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못하는 게 2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거 수정하라고 못해요. 왜냐면은 그것도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얘가 시간을 들인 거를 내가 아니까 여기에다 대고서 이거 잘못했어라고 하는 게 저 되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못하고요. 수정하라는 얘기를 못하고요. 2번째는 뭐냐.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게 2주 걸렸는데 이거 수정하라고 그러면은 3주 걸리겠네. 그 시간이 이제 딱 닿으니까 이걸 수정을 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은 일단 작업하자. 인 거죠. 일단 원고하자. 원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작품 할 때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 작품 할 때 써먹어. 그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 AI를 가지고서 활용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장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는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만화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 콘티가 나오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리고 그 콘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 AI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AI 그림을 가지고서 만화를 만들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온 거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든 이게 마음이 좀 부담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그러니까 작년 졸업생이거든요. 작년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작품, 12페이지 작품을요, 3개를 냈어요. 하나는 AI로 만든 작품, 하나는 AI를 가지고 리터칭한 작품, 하나는 자기 작품. 왜냐하면 요령이 생겼기 때문에 빠르게 원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 작품을 할 때 AI를 활용을 하는 거는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도 AI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레퍼런스 찾는 거라던가 아니면 동작 수정하는 거 우리 했잖아. 그치? 동작 수정하는 거 그런 것들은 바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바로 활용을 하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툴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알게 됐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AI를 가지고 활용을 한 게 2023년도 4월 달에 챗GPT로 이미 책이 나왔어요. 챗GPT가 사람들한테 짠! 하고 나타난 게 2022년 11월이었어요. 근데 그때 뭘 했었냐면요. 100명 모여가지고 그때도 이런 프로젝트야. 스터디. 저 스터디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뭐든 만들어져요. 뭐든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11월에 딱 챗GPT를 가지고 우리 한번 책 만들어 보죠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2주 동안 한 권만. 말이 돼요? 책을 한 권을 어떻게 2주에 한 권을 내요? 근데 이거 회비가 꽤 비쌌어요. 한 권 신청하는 게 한 몇십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내가 해볼 만한가? 근데 저는 스터디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일단 뭐 돈을 주고서 뭘 하잖아요. 아까워서라도 해요. 아까워서라도 해. 그래서 이게 이 돈 가지고서 할 만한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한번 그래도 해봐야지. 뭐 챗GPT 나왔다는데 찍어나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저 챗GPT로 만화 웹툰 제작학인데요. 저게 저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제가 제일 많이 팔렸었고, 욕도 제일 많이 먹었고,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뭐 찍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저기에 들어간 것들이 지금까지 거의 제가 스토리 관련해서 수업을 한 게 10년 넘거든요, 대학에서. 저걸, 그때 챗GPT는요, 진짜 말 안 들었어요. 진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딱 안 쳐다놓고 애한테 과외하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뭔가 가지고는 잘 가지고는 오는데, 제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학습, 도구들을 얘한테 자꾸만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거 한 거는 좀 달라.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해서 얘한테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근데요, 이 당시 제가 이 초반에 챗GPT하고 좀 많이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챗GPT는 저에게는 학생 같은 존재예요. 조교 같은 존재? 왜냐면 얘가 해오기는 하는데 되게 이게 막 되게 나보다 잘하지는 않아. 왜냐면 갖고는 왔는데 지가 뭘 갖고 왔는지를 몰라요. 뭐냐면은 그 학생이면은 B뿔까지는 줄 수 있어. 하지만 A는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프롬프트라고 하죠. 제가 그 지시한 언어들에서 제가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로 지시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글로 잘 정리를 해서 넘겨줘야지 되는데 그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챗GPT로 책을 쓰면서 좀 그런 노하우라던가 그런 결이라는 거를 조금 빠르게 익혔었던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타로카드, 그 타로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다른 분들 막 이렇게 못해가지고
우왕좌왕 할 때 한 사람 더 신청하면 2주 더 드릴게요. 그래갖고, 저요.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얘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마무시한 거에다 손을 댔죠. 미드저니. 미드저니를 가지고 타로 카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주제가 타로 카드니까. 그래가지고 타로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미드저니를 처음 제가 겪었을 때의 느낌은, 와, 이거 신세계였어요. 잘 나오니까. 뭐, 손가락이 8개가 나올지 않든 그건 내가 수정하면 되니까. 왜 우린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미드저니를 가지고 이제 예쁜 이미지를 만드는 거 하고 어떤 목적성이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 하고는 완전히 결이 180도 달랐어요. 왜냐하면 타로 카드 안에 꼭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얘를 못 알아먹는 거야, 얘가. 프롬프트를 아무리 넣어도 얘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가 지금은 뭐 에디트 기능이라든가 뭐 SREF 되게 많잖아요.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잘 되는 그거. 어저께 우리 그 이미지 일관성 했던 그거. 그게 이제 처음에 미드저니를 했었을 때는 모든 게 다 프롬프트만 가지고 했었어야지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림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게 유지를 하면서 저 카드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복병이 뭐였냐면은 얘가 진짜 그 이미지 하나하나 가지고 오는 건 잘하는데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차가 있어요. 검은 말, 흰 말 있는 그 카드가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 원 화이트 홀스하고 원 블랙 홀스하고 마차를 끌고 가는 양쪽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 왜 아수라 백작이 되는지 요 반은 하얗고 반은 까맣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또 프롬프트를 막 수정을 했죠. 그랬더니 얼굴은 2개가 됐어. 왜 몸은 하나인데? 막 그런 게 막 나오고요. 특히 또 연인, 러버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일 쉬울 것 같잖아요. 러버가 되게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되게 다정하게 쳐다보는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 미드저니가 학습을 했던 이미지들이 거의 포스터 이미지, 막 무슨 영화 이미지, 소설 표지 이미지 그런 거를 많이 학습을 했나 봐요. 그래서 2사람이 나오니까 일단 얘는 이러고 있어. 연인이라고. 연인이라고 쳐다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이 얼굴을 보지? 페이스 투 페이스 안 봐요. 페이스 투 페이스를 안 본다고? 이렇게 립지하다 왜 안 돼? 그래서 허그를 했어. 안 하나요. 허그를 안 해? 그럼 키스를 넣어볼까? 와, 18금 먹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 안 먹히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하나가 걸려가지고 하나 쓰기는 했는데 당시에 또 남자는 그렇게 안 예뻐요. 여자는 예쁘게 나오는데요. 남자가 그렇게 다 아저씨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제가 공부를 하고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이 툴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게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사용을 하느냐인 거잖아요. 사용자가 남자가 많았다. 그 남자분들이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더라. 라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게 그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설마 그러겠어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 거예요. 경험을 해봤더니 이제 챗GPT하고 미드저니가 이제 어느 정도 저한테 이제 개념이 잡히던 때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한당에서 책을 만드는 기회가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에서도 유료 강의가 굉장히 비싼 강의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저걸 오픈을 할 때도 되게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거기가 네오 아카데미라고 손그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 첫 미팅 때 제가 첫 번째 한마디가 그거예요. 여기 손그림러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인데 제가 여기서 AI로 웹툰을 하면 돌 맞아 죽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닐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하셔가지고 뭐 회사에서 괜찮다니까 해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 제목에서는 어디에서도 AI 웹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제가 홍보를 못해요.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이 아마 뭐 콜로소라든가 다른 플랫폼에서 AI 웹툰을 가르치는 그 기본 커리큘럼 중심은 여기에서 다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고요. 2023년 8월 달에 저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왜냐면 저 때가 캐릭터 일관성이 되지 않았었을 때 미드저니를 가지고 캐릭터의 설정 시트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23년 8월 21일 날 이때 그래갖고 최동현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써도 돼요? 영광이죠. 누구 말씀이시라고? 얼마든지 쓰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S사에서 회사 사내 회지에다가 쓴다고 해서 의뢰가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극비래요. 그래서 극비라서 어디에다가도 쓸 수 없는 거였었는데 저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 재미없으면 일을 안 하거든요. 전화를 했죠. 저 혹시 그 쓰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은 제가 써도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에서 안 쓴 거면 괜찮아요. 저 강의 때 써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거는 다 까인 거다. 까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던 거는 캐릭터 일관성을 어떻게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았었을 때였고, 제가 또 이런 강의를 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심심해서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거의 되게 요 AI 웹툰 쪽에서는 가장 선구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게 됐었던 그 딱 하나의 포스팅이었는데 이게 4시간 후에 미드저니에서 일관성이 해결이 됐거든요. 나 이거 그때 안 올렸으면은 전 그냥 묻혔죠. 그냥 혼자 재미없게 작업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막 스터디하고 뭐 이렇게 신기한 거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냥 다 공개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전문가가 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웹툰하고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벗어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런 기회가 이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AI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제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막 하다 보면 수익성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거. 제가 소설책으로 이제 외주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을 들었고요. 그리고 잘 팔렸고요. 그리고 되게 AI 같지 않은 그런 표지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되게 들어가는 그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리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게 스릴러물이거든요. 저 컵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는 피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 블러딩이 안 먹었었을 때, 그러니까 그 프롬프팅으로 이제 피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었을 때예요. 와인 비슷하지만 색깔은 비슷하지만 텍스처가 저렇게 굵게 나오지 않잖아요. 텍스처가 와인은 쫙 하고 펼쳐지죠, 그쵸? 그러면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시럽, 네, 비슷해요. 네, 또 저는 토마토 좀 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잔인한 그런 텍스처는 딸기잼 넣습니다. 잔인한 딸기잼 넣으면 잔인해져요. 왜냐면 이게 텍스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작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빨라야지 돼요. 다른 사람보다. 재료.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었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화방에 가서 부드러운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파스텔하고 뭐 수채물감 그런 것들을 사잖아요. 자, 그러면은 좀 묵직하고 텍스처가 좀 무거운 것들을 쓰고 싶다. 그럼 우리 유화를 쓰거나 좀 발색이 선명하고 막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아크릴 쓰잖아요. 그 텍스처의 그 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돼요. 앞으로 AI 시대에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들은 그러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 지식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봤었던 거. 그리고 누구보다 더 빨리 툭 하고 내던질 수 있는 그게 이제 시간과 그 표현 감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프롬프팅에서 최고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보다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그래도 우리 중고생은 우리 아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많이 써봤잖아요. 그 본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 본 것들을요, 사실 우리는 텍스트로 다 잘 그 역량까지 가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뭉뚱그리 생각하는 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그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하게 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AI 하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게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데 이거를 단어로 생각을 해내야지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요. 어느 때보다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들춰보게 되고, 그리고 의상 같은 거 있잖아요. 와, 저 진짜 패션지를 사요, 요즘에. 패션지. 그리고 막 고전 의상 같은 것들도 책을 다 사요. 그래서 이 옷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용어를 알아야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AI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냥 캐릭터만 예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때 맨날 나오는 의상이 똑같은 거야. 맨날 거기서 거긴 거야. 잘 나오지만 거기서 거기인 이유는 뭐냐면요. 얘는 AI는요. 사람들이 봤을 때 80% 이상이 얘를 좋아하던데? 라고 해서 내놔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더라. 왜냐면 너는 나한테 뭐 얘기한 게 없잖아? 그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용어가 알아야지 되더라고요. 저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난 머리 스타일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 머리 스타일이 뱅 스타일인 줄 몰랐어요. 와, 남자들 머리 스타일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스포츠 아니면 이건 줄 알았네. 많던데요? 뭐, 투블럭? 뭐, 되게 샤기? 막 되게 많던데요? 이게 모르면은 얘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내가 좀 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스타일들이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AI로 캐릭터 나오면은 일단 더벅머리 나오거든요. 더벅머리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좀 공부하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때 또 캐릭터 일관성 전혀 안 됐었을 때였는데 그냥 이때는 그 대표님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까지 엎어질 뻔했었던 그 표지였거든요. 차 내부가 다 보여야지 된대. 차 내부에 캐릭터 5개가 다 보여야지 된대. 네. 차 내부에 5명이 다 보여야지 되는데 이게 차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앵글이 밖에서 들어와야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표지를 하기 위해서 이 앵글을 어떻게 잡지? 라고 하는 그거가 제일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었던 건 뭐냐면은 그 소설 책 안에 있는 캐릭터가 너무 확실히 알잖아요. 책을 다 알아야지 이거를 만들잖아요. 봤더니 남자 둘, 여자 셋. 그리고 남자는 브레이크를 잡고
되게 당황해야지 되고, 여자애 하나는 화장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되고, 하나는 이제 커피를 그렇게 해야지 되고, 이 5명의 그 표정들을 다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나한테 시키는 건가? 막, 그때는 에디트 기능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 도대체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일단 했는데, 앵글이 원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스타일이 원하는 게 나왔어. 거기에서 딱 고정을 시키고 막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다 오려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AI계에서는 조금 반치광인데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그 마감 시간 안에 걔가 나오기만 한다면은 뭐든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도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결과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얘를 사용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너무 연연해서 프롬프트 하나에 이거를 잡고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는 저는 조금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특히 이 AI를 가지고서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지 된다고 봐. 왜냐면은 타협을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매진을 하다 보면은 그냥 필요 없는 디테일에 우리가 묻혀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저 책 안에다가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넣었습니다. 슬프게도 저 책이 이제 발간이 되고 나서 저 출판사에서는 저한테 더 이상 표지를 의뢰하지 않아요. 왜인가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원래 책 표지를 저보다 잘하는 분들인데 얘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헤맸을 뿐이야. 그래서 이제 그냥 책을 잘 썼구나 라고 이제 그냥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그렇게 이제는 표지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했습니다. 네? 내부에도 그림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떤 내부요? 표지만. 섭파요? 그거는 제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이제 CGV에서 상영을 처음 했었던 겁니다. 무려 이제 작년 6월 달이었어요. 이때 이제 정말 용감했다. 음소거 했어요. 이제 제가 떠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때 용감했었던 이유가 그때 영상이 그 실사는 잘 나왔었는데 애니메이션은 잘 나오지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CGV에서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보여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 시대에 한번 기회는 왔고 해봐야지 그 다음 스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 손도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눈 깜빡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손으로 좀 몇 컷씩 이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무빙툰 만드는 것처럼 좀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비글을 썼어요, 그 당시. 비글. 우리 막 이렇게 막 춤추는 거 유행했었을 때 그 컷이에요, 요게. 되게 익숙한 컷이잖아요. 그 컷을 집어넣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했었던 편집의 그런 잡기술 같은 것들을 최대한 집어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영을 한번 해봤더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저보다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렇게 찍었어?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구나. 이제 좀 위안을 받고 이제 작업에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 에펙을 배워요, 학교에서. 그래서 에펙을 배우니까 워낙 무빙툰 같은 것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빙툰에다가 이걸 하다가 중간중간에다가 AI를 삽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작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작업 능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좀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앨범 발매도 했습니다.
이게 2023년 8월 1일, 그러니까 재작년 8월 달에 이제 앨범을 발매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수노하고 유디오 가지고서 노래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우리 스터디 하시는 분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하는 이유도 저는 너무 확연했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작품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 이나 무빙툰이나 만들려고 하면은 그 뒤에다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뭘 하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을 찾습니다. 무료 음원을 찾는데요.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왜냐면 비슷한 뉘앙스와 나의 작품을 잘 받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음악과 그런 장르와 박자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야지 얘를 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픽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료 음원을 찾아가지고서 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한 3번을 겪었어요, 이거를. 한 번은 뭐냐면 한 2주 있다가 얘가 블락이 된 거예요. 제 영상이.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저작권 갖고 간 거야. 왜? 왜 하필 이걸 갖고 갔는데? 그래갖고 블럭을 당한 거예요. 아니, 무료 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AI로 음원을 잘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툴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캡컷이라는 그 프로그램,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안에 음악이 있잖아요. 음악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참 잘 검색해가지고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얘도 무료 음원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얘가 걸렸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막 찾아보죠. 왜 이런가? 왜 내 것만 이런가? 그래갖고 나는 블랙리스트인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억울해서 막 찾았는데 거기 캡컷에서 하는 얘기가 30초까지만. 아니 처음에 쓸 때부터 얘기를 해주지. 걸리고 나서 알게끔 그러냐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무료 음원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음악가를 알아가지고 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방송 음향 같은 경우 되게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되게 막 초반에 많이 사다 놓고 쓰기도 했는데, 이걸 찾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럼, AI로 해보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음원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놀랍게도 이게 수익이 났습니다. 무료 음원인데요. 수익이 났어요. 얼마 났냐면, 저번에 강의 안 들었구나. 270. 오, 270원. 진짜 놀라운 게, 왜냐면 얘 무료 음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익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 사업이 되게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그 사이트 들어가고서 이 270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봤거든요. 2,400원 올랐어요. 오, 그쵸.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그 사운드프레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음원이고, 다만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리터칭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음악은 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터치가 전혀 없는 AI만 등록을 하는 거는 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그 아이패드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하면은 음악 몰라도 조금 이렇게 필터 씌우듯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AI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사용을 해서 이제 작가님들이 나는 어떤 것들을 좀 사용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빨랐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우리 리바이브. 이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제안을 받았었죠. 이걸 가지고 한번 굿즈도 만들고 전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소이랩
최도녀님하고 그리고 그 홍대집 그리고 강동대학교 그렇게 세 콜라보레이션으로 시작을 한 리바이브 전시인데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 CD 모양의 그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을 대면은 얘가 음악이 나와요. NFC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굿즈가 너무 예뻐요. 진짜 CD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얘가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상영전까지 갔네요. EBS 홀에서 저번 달에 우리가 뮤직비디오 상영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누구한테 딱 이걸 만들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뮤직비디오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다 들어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거였었고요. 너무 감사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상영을 할 때는 골랐었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온라인 상영회를 또 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장담컨대 어느 그 시상이라던가 어떤 뭐 이렇게 작품 모아서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어떤 데보다 가장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사이트를 한번 찾아가지고 그 리바이브 찾으시거나 아니면 소이랩 들어가시면은 그 뮤직비디오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그 EBS라는 그 공간에서 크게 영상을 보고 사운드가 있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감격스러워 했었고요. 우리 학생들 저기 3명 다 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여기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3명이 와 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잘했었고요.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AI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런 작품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항상 이렇게 쫑긋 어느 순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쫑긋 이제 세우시고 이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홍대집에서 했었던 게 현대 아울렛에서 지금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서 촬영을 한 거였고요. 지금 이것도 이제 리바이브는 이제 강동대학교하고 소이랩하고 그리고 이제 오베르라고 밴디가네님하고 그렇게 셋이서 앞으로 계속 가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AI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아직 뭐 28일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구매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좀 덕후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면은 되게 많이 구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돈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 저의 아이디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갑을 한번 열었던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지갑을 열어봤던 이유가 내가 장사를 할 때, 내가 사업을 할 때, 이제 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걸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좀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그게 다 저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콘텐츠를 가지고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자리를 되게 다양하게 가시면서 내가 진짜 매력적으로 생각했었던 콘텐츠는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웹소설도 했습니다. 웹소설 AI로 활용했습니다. 활용했는데요. 이게 10화까지만 하고 지금은 살짝 이제 멈췄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30화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10화를 하고 나서 제안을 받았어요. 이 플랫폼에서 이제 이거 하고 싶다.
보러 같이 가고 싶다라고 읽어는 보셨나요? 그때 읽어봤대요. 재미는 있으셨나요? 재미있으니까 얘기하죠. 그래서 진짠가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30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하고 계약을 하려면 100화는 되셔야죠. 100화요? 저 지금 30화에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관이 너무 좁은 거죠. 요 앞에서 이제 그냥 알콩달콩 하다가 끝하려고 그랬는데 100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계약을 했었고요. 이제 방학 때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름방학이 됐는데 여름방학 때 저 리바이브를 하느라고 제가 요거를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등장인물들이 다 제 주변 사람들입니다. 소이랩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고요.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이시는 그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들을 상상을 하면서 막 외모도 막 이렇게 뭐 셔츠가 어쩌고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써놓으니까 막 다들 막 근질근질 하면서도 막 보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쓰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좀 재미있으려고 썼던 건데 의외로 주목을 받았다? 이게 그냥 묻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들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진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웹소설이 만들어지고 이게 연재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챗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게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건지를 보여주려고 시작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손으로 쓰는 게 더 빨라요. 제가 그냥 쓰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도움을 받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쓰지 않는 어투 같은 거, 말투 같은 거, 행동거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얘가 잘해줘요. 왜냐면은 우리가 창작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나는 나를 잘 알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들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이게 빌런을 묘사를 하더라도 그 악의 기준에서 잘 넘어가기 쉽지가 않고요. 그 선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그것보다 더 뭐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 캐릭터마다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이제 살아온 뭐 어머니 아버님이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서 내가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자라왔어가 있으면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정을 안 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캐릭터들이 다 밋밋해지는 거죠. 다양한 캐릭터들을 좀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챗GPT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캐릭터들이요, 진짜 어떤 성격이고 어떤 트라우마를 가졌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빌런이 됐는지만 정도만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 상황에 가잖아요. 그 상황에 가면은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할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좀 더 나보다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팁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좀 등장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각각의 캐릭터마다 쓰는 말투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그런 생각들의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생각이 안 모아지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캐릭터의 설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챗GPT로 정리를 하면은 좀 더 쉽습니다. 나보다 쉬운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생각에 의거해서 생각을 하는데 챗GPT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성격을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격, 캐릭터 심리학 막 그런 것들은 다 데이터라고 봐요. 그 데이터가 어쨌든 우리의 살아왔던 기간보다 얘가 쌓아놓은 게 더 많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의심치 못할 그런 사실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제 챗GPT는 그런 성격, 캐릭터 설정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지브리 스타일, 나오자마자 책을 냈습니다. 저렇게. 저 프롬프트 만드는 게 조금 복잡했어요.
복잡했고, 그것도 프롬프트 설정을 하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챗GPT는요, 시키지 않은 일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다가 나도 모르게 엔터가 됐는데 얘 막 뭔가 답변을 내놓고 있잖아요. 건방지게. 난 아직 질문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거 멈춰 할 수도 없고. 근데 갖고 오는 거 보면은 그럴싸해요. 아니, 뭐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족한 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한 거지. 나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했는데 얘가 잘 갖고 온 거지. 근데 내가 제대로 뭔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얘한테 시키잖아요. 그럼 오류가 내 눈에는 보일 텐데 그 설정 자체에서 좀 빈틈이 많은 상황에서 얘가 가지고 오는 것들이 나보다 더 잘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지금 4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힘드신가요? 괜찮죠? 자, 그러면 AI 툰 제작을 위한 과정을 이제 기획, 스토리, 캐릭터 설정,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고 편집, 요것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볼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지 되는 거인 거고요. 막연한 지시를 넣고서 결과가 이상하다고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바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얘는 진짜 갖고 온 거를 제대로 잘 한번 보면은 내가 원한 거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벗어나지는 않았고 좀 더 다른 걸 갖고 왔을 뿐이에요. 그 다른 걸 갖고 온 거는 내가 지시를 했었을 때 비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시를 할 때 좀 꽉 차 있는 지시어를 명확하게 처음에 알려줘야지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르하고 인물, 목표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처음에 집어넣어야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도 대상이나 동작, 배경,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세하게 명시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맨날 똑같은 더벅머리 나와요. 네, 그냥 보이, 걸 그것만 내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던데 그것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를 명확하게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이 삐삐머리를 했는지 키가 작은지 주근깨가 있는지 이건 나만 알잖아요. 얘기를 해야지 얘가 주근깨를 박죠. 그냥 박아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조금 교과서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이진 않아요. 창의적이면은 저기 클로드한테 가셔야지 돼요. 조금 이제 아까 그 툴마다 좀 다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질문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툴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오는 결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 AI는 이제 논문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좀 글쓰기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건 레포트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 어떤 것들은 기획 뭐 어떤 것들은 플래너 뭐 그런 거에 이제 각각 잘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써봐서 내가 원하는 답의 결을 가지고 오는 거는 또 내가 느끼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직접 한번 써보고 얘가 나한테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좀 한 번씩은 사용을 해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게 요즘엔 다 구독을 해야지 되니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열심히 하셔야지 돼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저 이번에 이걸 써봤는데 이거 여기에서 되게 좋던데요? 좋죠.
좋은데요. 이거는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를 다 내가 구독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처음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뭐 이거 괜찮대. 나도 모르게 막 구독해놔. 아이, 나 모르게 막 이거 해놔야지. 이거 해놓으면은 내가 이게 다 실력이 되는 줄 알고 구독을 막 하죠. 그리고 나중에 쓰지 않죠. 저처럼.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GPT를 저는 좀 많이 씁니다. 왜냐면 초반부터 제가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쓰기가 좀 편해졌고요. 하지만 이제 트렌드를 앞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얘는 데이터 기준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근데 너가 생각하기에 이건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딘가에 분석해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거를 내놓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yes하고 no 형식은 진짜 잘 안 나와요. 이거 맞아 아니야. 그거는 진짜 잘 안 나와요. 정말 잘 안 나와요. 뭔가는 가지고 오는데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기에 A 학생의 이 레포트가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이러면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지 되는 거냐면은 내가 이제 제안을 한 레포트는 이런 주제의 어떤 거였어.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강점으로 점수를 주려고 해. 그럼 이 학생은 이라고 했었을 때는 거기에 맞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yes하고 no로 되게 간단하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거 사람한테도 되게 힘든 질문 아니에요? 사람한테도 힘들다고요. 근데 이제 얘는 진짜 데이터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yes냐 no냐는 너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어 없어? 그거거든요. 그럼 얘는 그거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는 해주는 아이니까 이제 잘 정리를 해서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얘기하면 앞에 얘기는 잊어버립니다. 이게 예전보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처음에 아까 그 챗GPT로 제가 글 콘티 만드는 거 책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되게 난감했었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70컷 글 콘티를 내놔라고 했거든요. 얘 자꾸만 40컷 정도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내요. 누가 해피엔딩이래.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얘기를 좀 설정을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요한 설정 같은 거는 옆에다 메모를 해 놓으시고 잊어버렸을 때 요 메모를 좀 가지고 와서 요 설정은 요거여서 다시 수정을 해줘 라고 해서 한 번씩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챗GPT를 사용을 했더라도 내가 써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이 글들은 내가 진짜 잘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 하시는 분 중에서 들은 얘기예요. 강의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챗GPT로 일주일 동안 웹소설 한 200화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수익화하는 데다가 등록을 했대요. 그 내용을 다 알까? 그래서 일단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들려오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웹소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품들 끌어가지고서 학습해가지고 요거하고 비슷한 웹소설 써 라고 해서 그 다음 자기가 소설로 등록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표절 뭐 그런 건 일단 그거는 법적인 문제는 다음으로 치더라도 이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잘 나가는 웹소설을 확 끌어가지고서 이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비슷한 거를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요, 우리보다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입력한 거는 얘는 어딘가에 존재해. 그래서
언젠가 이거를 풀어가다가 그 앞단에서 가지고 온 얘를 여기에다 껴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100% 표절 걸리겠죠. 이게 챗GPT를 좀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내가 이만큼의 글을 가지고 하고 얘한테 입력을 했었을 때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강사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좀 꼬집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품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보다는 낫다라는 얘기예요. 챗GPT가. 언어적인 이 AI는 일단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낫지만 여러분들 그거 알죠? 저 책 되게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전문 서적을 사다 놓으면은 뭔가 이게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쟁여놔요. 쟁여놓는데 다 안 봐요. 언젠가 내가 필요하면은 볼 거야. 근데 이게 내 집에 있어. 그냥 든든한 거지. 그냥 든든한 거죠. 이게 내 지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똑같아요. 도서관에 책이 많다고 다 내 지식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찾는 주체는 나예요. 찾아서 읽는 거는, 읽어서 내가 써먹는 거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다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멈추시면 안 돼요.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미드저니 구독하고 뭐 구독하고 되게 많이 구독하시죠? 근데 안 쓰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왠지 있으니까 나도 나중에 저것보다는 저 할 수 있어 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 그 미드저니 동영상을 못 기다리고 클링을 1년 구독을 했거든요. 안 쓰고 있죠. 안 쓰고 있죠. 왜? 지금 미드저니 너무 잘 되거든요. 야, 진짜. 근데 마음에 안식은 있어요. 왜? 클링이 좀 더 잘 되는 부분들이 있대더라. 언젠가 쓰겠지. 1년에 뭐 몇 번은 안 쓰겠어? 예, 그렇습니다. 여튼 이게 인공지능이 완벽하다고 이게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하다고 얘가 완벽한 거지 이거를 쓸 수 있는 내가 제대로 못 쓰면 못 써요. 지금 여기 우리 스터디 하시는 분들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세요? 같은 주제인데 왜 이렇게 달라? 같은 숙제인데 우리 그 올라오는 거 보면요 진짜 다 달라요. 남경님이 하라는 건 딱 그거 하는데 왜 이렇게 다 다르지?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우리가 쓰고 싶은 게 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는 일단 지금까지는 학생들 구글링 제일 많이 해요. 구글링 그리고 핀터레스트. 근데 얘는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원래 작품을 하려고 작가가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취재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 도서관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구글링 해도 안 나와요, 얘는. 그래서 사실 제일 큰 도서관 가가지고 그거에 이만큼 쌓아놓고서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아날로그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더 정확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AI가 다 가지고 왔어요. 다만 이게 책은요 이렇게 훑다가 이제 보이는 게 있으면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면서 눈으로 훑고 이제 우리 건져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뭘 놓쳤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와 AI와 그리고 우리의 편의성에 의한 그 구글링 얘네 세 개는 모두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하나가 확실하게 이것만 써야지 돼라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AI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학생들한테 구글링보다는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자료 조사를 하는 쪽으로 앞으로 갈 거예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구글링은요, 여러분들 뭐 한복이라고 치잖아요. 한복이라고 쳤을 때 10페이지 넘어가면은 똑같은 한복만 나옵니다. 이제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핀터레스트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그림 그릴 때 제일 많이 쓰는 사이트잖아요. 왜냐면 이쁜 그림이 많으니까. 그 그림들 보고서 이제 연습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행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쁜 그림을 그렸어. 나도. 그리고 다 이래. 한 5페이지는 이래.
그리고 한 몇 달 지났어. 근데 어떤 애가 막 이거를 했어. 이게 멋있어. 그리고 다른 페이지 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그리고 어딘가 이렇게 쌓이지가 않고 흩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링이나 핀터레스트에서 찾는 자료들은 너무너무 제한적이고 오히려 여기에서는 표절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AI로 만드는 생성형 레퍼런스는요, 내 거예요. 왜냐면 같은 애를 안 내놓으니까. 70년대 레트로풍 그런 원피스를 만들어줘 라고 했었을 때 얘가 똑같은 원피스를 내놓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애 성격을 넣잖아요. 그 성격에 따라서 이 옷의 초이스가 달라져요. 같은 캐주얼인데 러블리 하잖아요. 얘는 핑크색 옷을 입고 나와요. 같은 캐주얼인데 얘가 좀 되게 힙하잖아요.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송곳 같은 거 막 달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걔에 맞는 핏을 얘가 레퍼런스를 만들어줍니다. 캐릭터 레퍼런스, 의상 레퍼런스, 소품 레퍼런스는요, AI로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나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퀄리티 상으로 되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원래 처음에 우리가 작품을 시작을 할 때 그런 레퍼런스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각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으면은 그걸 우리는 원래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니까 AI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얘는 눈치는 없지만 되게 똑똑한 신입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AI를 가지고 오는 레포트 같은 경우는 그냥 삐뿔짜리는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A는 안 돼요. 왜냐하면 창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A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숙달이 되고 좀 전문가인 사람이 AI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좀 더 퀄리티 있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과제를 이제 교수님이 자, 좋은 웹툰의 예시를 분석해오세요 라고 한마디 해. 그러면은 친구들은요, 일단 안다고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해야죠. 아니, 못하겠습니다. 한 적은 없잖아. 그치? 일단 하잖아. 왜? 교수님이 좋은 웹툰의 예시를 분석해 오라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긴데? 아시겠어요? 뭘 갖고 올 건데? 뭘 갖고 오겠니? 네, 그치. 뭔가는 갖고 오겠지. 뭔가는 갖고 오는데, 사실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교수자가 친구들한테 지금 나와 있는 네이버 웹툰 중에 로맨스 분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랭킹에 들어있는 그 작품들이 왜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댓글을 보고서 분석을 해와 라고 하면 너무 명확하잖아. 그럼 과제 해오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깔끔하게 이것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되게 뭉뚱그리 해가지고서 뭘 던져주잖아요. 그럼 뭔가는 갖고 오는데 영 시원찮죠. 영 시원찮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사용을 할 때 나부터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서 답답하. 그 얘기는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쓰는 인공지능은 바보야. 제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없어. 막 그래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들 이제 챗GPT 하는 거 이렇게 질문 보시면요. 조금 그럴만해요. 그럴만하게 질문을 해요. 챗GPT한테 세뇌를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 막 이게 자꾸만 잘못해오면은 너 이거 바보 아니야? 너 왜 이렇게 해왔어?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갖고 와. 뭘?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직장하고 똑같아요. 상사가 뭔가를 해가지고서 갖고 왔는데 잘못했대. 근데 잘못했는데 다시 해오라는데 뭐가 잘못했는지 얘기를 안 해줘서 뭘 갖고 오래. 답답하죠. 답답한데 일단 시키니까 갖고 와야지.
갖고 오는데 또 그것도 까이지, 당연히. 왜? 우리가 그 상사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상사님도 별 생각이 없었다. 이러면 죽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와, 이게 바보가 아니라요. 이게 그러한 로직이 인간 사는 거하고, 이거 인공지능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거 쓰면서 얘가 조금 잘못된 답변을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나를 다시 돌아보게 돼. 전 다시 돌아봐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뭘 잘못 질문을 했길래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런 식으로 유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그 작업하시는데 노하우가 좀 더 딥하게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전문가다라고 하면은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써야지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륜하고 경험,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내 영역이 아니었던 때까지 이제 막 넘어가게 돼요. 저 지금 음악 하잖아요. 음악 하잖아요. 세상에. 진짜 음악은 장조하고 단조밖에 몰랐거든요. 단조는 슬픈 거, 장조는 기쁜 거. 그런데 이게 쓰다 보니까 어쨌든 뭐 노하우는 조금씩 알아가요. 뭐 이거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느니 그거 다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거는 없지만 지금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장르를 넘나들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림 그리시던 분들이 글로도 갈 수 있고 글 쓰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림 작가로도 넘어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보셨던 분들이면 가능합니다. 연출 해보셨던 분들은 가능해요. 하지만 연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게 그림이 나온다고 얘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제가 강의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강의를 다닐 때 이제 그 받으시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반드시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만족도는 다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인지 아니면 다른 쪽의 전문가들인지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인지 아니면은 아예 일반인 분이라서 이거 한번 뭔가 하고서 들어오시는 분들인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일반인 분들은요 이미지에다가 말풍선 하나 넣잖아요. 와 만화다 그래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만화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는요 그 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동작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앵글은 왜 그러는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거든요. 그게 다 어우러지지 않으면은 진짜 재미있는 작품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그냥 우리 지브리 그림만 딱 보더라도 만화다 그래요. 근데 전문가들은 알죠. 이거 이대로 가면은 모두가 다 금방 시들 거야. 분명히 이거 한 달 안에 다 시들었어요. 지금 이제 뭐 혹시라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지브리 프사 쓰면은 촌스럽다고 그래요. 지금 내리실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처음에 신선했던 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몇 달? 짧으면 몇 주면은 그냥 그 신선함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스테디셀러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 왜 스테디셀러가 됐는지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그 작품들은요, 그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뭔가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어떤 장면들을 선사를 해줬다던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남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장 예쁘게 만들었다고 얘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 명화도요 사실은 그 한 장만 갖다 놔서는 절대로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절규?
사실 이거 한 장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뭐 이렇게 전시장 가면은 도슨튼 얘기 막 듣잖아요. 오, 그렇게 해야지 얘가 되게 멋있는 그림이 되지 않아요? 제가 뉴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워싱턴 가서도 이제 좀 이렇게 막 박물관 막 다녔단 말이에요. 아는 그림은 우와 그러지 진짜 정말 멋있는 그림 그리고 정말 역사에 남은 그런 그림일지언정 내 머릿속에 없으면 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애야. 그렇게 그 그림에 담긴 서사를 사람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에 너무 연연해서는 이건 작품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작품과 그냥 이미지 한 장과의 차이는 정말 너무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몇 개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스토리 만드실 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모든 작품을 할 때 처음 들어가는 시놉시스라는 거예요. 그 작품 시놉시스 쓰잖아요. 5줄 안에. 그쵸? 맞죠? 네. 맞죠. 이거 확인 한번 해야지 돼. 왜냐면 우리 전문가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시놉시스를 딱 써요. 근데 이게 학생들은 그냥 그 줄거리를 쓰거든요. 근데 이 줄거리를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작품을 이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회사에서는 이게 스토리가 지금 눈에 안 들어와. 왜냐면 언제 다 읽어. 그쵸? 시놉시스는 이 작품이 뭘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이 저는 시작을 해요. 시놉시스를 만들어서 이제 챗GPT한테 처음 올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핵심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게요? 스릴러 영화의 도입부를 만들고 싶어. 주인공은 귀여운 여자아이와 20대 남자, 갑자기 사라져버린 여자아이의 부모님을 찾아 나서는 길. 범죄의 굴레에 엮였다는 설정이야.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스릴러, 장르가 들어가 있잖아요. 등장인물, 여자아이와 20대 남자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렸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찾아 나선대.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계관은 범죄의 굴레.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스릴러 딱 빠지잖아요. 스릴러 딱 빠졌을 때 이게 코믹이 안 될 거라는 이게 어딨어. 얘는요. 여기에서 스릴러 딱 빠지고 코믹만 들어가잖아요. 마음의 소리에 들어가도 돼요. 마음의 소리. 완전 코믹하잖아요. 되게 심각한 것도 되게 재밌게 만들고 정말 별거 아닌 것도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르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스토리에 들어갈 때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셔야지 되겠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 장면을 쫙 씁니다. 5개의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지 돼. 여러분들 글 콘티가 나왔습니다. 글 콘티에서 그림을 그려야지 돼요. 만화를 그려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몇 컷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글 콘티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림으로 넘어가자. 콘티 그려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내가 나를 타협을 하는 길이 여기에서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나는 이해를 해. 하지만 그림에서는 띄어먹고 싶어. 어떤 거냐면은, 자, 물을 마시고 착 내려놨어요. 갑자기 헉! 그러고서 막 튀어나가서 문을 활짝 열고서 쾅! 하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공원에서 B를 만나.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자, 요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컵을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요 장면을 그리자라고 하면은 컵을 이거 하는 거는 잘 그려요. 그리고 쾅 하는 거 잘 그려요. 왜? 이거 클로즈업이니까. 많이 그릴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샷이 뭔지 아세요? 까만 칸에다가 쾅! 탁탁탁탁.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됐습니다.
일단 방이었던 것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리고 그 다음 컷이 더 가관이죠. B를 만나갖고 공원에서 무슨 일이라고 해야지 돼. 이게 되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되게 뭔가 액션 컷이 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크게 그려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B가 나를 보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잘못된 게 있어요. 왜 클로즈업이야? 여기에서 그냥 A하고 B하고 마주보고서 그래서 무슨 일이야? 방금 쾅 했잖아요. 그럼 얘는 방금 쾅 하고서 옆 복도에서 무슨 일이야? 이건 거예요. 공원 어디 갔는데. 그래서 글 콘티에서 그림 콘티로 넘어갈 때요. 많이 실수해요. 왜? 나하고 자꾸만 타협하는 거야. 난 아니까. 근데 독자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챗GPT한테 이제 요걸 가지고 배경 분석을 좀 해줘 라고 하면은 얘는 정말 가감없이 그려야지 되는 걸 다 써요.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요 부분은 인간이 말고 챗GPT한테 좀 쓰라고 해야지 돼. 그림 콘티 넘어갈 때. 그래야지 빠지는 요소가 없이 다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민준이 골목 한쪽에 쓰러져 있고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꺼내. 뭐 이렇게 전화 연결 음만 들릴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낯선 그림자가 나타나고 비틀거리며 일어서려고 하고. 자, 이거 몇 컷으로 가능할까요? 인 거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컷으로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작가님들마다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뭐가 딱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그림 콘티도 캔바에서 합니다. 캔바에서.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캔바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냥 칸을 그리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림 콘티를 할 때는 많은 시간이 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캐릭터의 위치와 그리고 전체적인 장면 연출과 그리고 컷 배치 뭐 그 정도인 거거든요. 캔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얘를 여기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 실루엣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픽. 그러면 대략 갖고 와서 여기다 얹으면 돼요. 얹으면 돼요. 얹으시고 그리고 남자도 있어요. 뭐 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춤을 추네?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우리는 얘의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뭘 그릴 건지 작가님은 알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 배치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하잖아요. 저 이거 5분도 안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그림을 그리던가 AI로 생성을 하던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콘티 부분에서 너무 긴 시간을 걸려서는 절대 안 되는데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심적인 부담을 가지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 진짜 학교에서 콘티 할 때 제발 졸라맨 그려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졸라맨을 안 그려요. 자꾸만 잘 그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작가는요 시간이 금이에요. 콘티에 우리의 영혼을 담지 않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연출에 영혼을 담아야지 그 콘티에 있는 세세한 선에 연연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하면서 제작을 했었던 거예요. 워크샵 같은 데에서 자 우리 이제 챗GPT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고서 이제 시작하고 그 캐릭터 설정은 뭘 집어넣으면 돼요? 라고 하고서 같이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했던 건데 4시간짜리예요. 4시간 안에 요 한 페이지가 다 나왔어요. 저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영혼 덜어낸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글을 진짜 오래 써왔어요.
제가 94년도에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글 쓰는 거는 어렵지 않은 사람이니까 글 콘티라든가 그림 콘티 하는데 막힘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막힌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뭘 집어넣으면 이게 뭐 자연스럽게 될 거고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빨리 생각이 나니까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영혼 빼고 작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요령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생겼었죠. 25년 3월 14일 날 제미나이. 얘가 미쳤죠. 아까 그 그림이요.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예요. 저 캐릭터가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미나이에서 그 이미지 갖고 와서 손 하트 그려줘. 그리고 점프해라고 했는데 그 캐릭터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저 포즈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저번에 저하고 강의 같이 할 때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 기억하세요? 저거거든요. 저거를 갖다가 혹시 그때 주인이신가요? 네. 저 이미지를 가지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포즈로 바꿔줘라고 했는데 그냥 한 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서 학생들한테 레퍼런스로 좀 적극적으로 얘를 활용을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애들이 정면 잘 그려요. 내가 좋아하는 각도만 잘 그려요. 그 턴어라운드가 잘 안 돼요. 근데 내 그림을 넣고서 턴어라운드 하잖아요. 턴어라운드 해요. 옆모습, 뒷모습 그려줍니다. 그리고 포즈가 좀 어그러진 거 있잖아요. 집어넣고서 포즈 좀 자연스럽게 넣어달라고 그러면요. 얘가 자세를 교정을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그 3D, 그 클립 스튜디오에서 3D 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왜냐면 이거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포즈를 좀 세팅을 하고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내 그림 가지고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자기만 좋아하는 각도만 진짜 그리다 보니까 정말 잘 나가는 작품도 그래요. 제가 진짜 재혼왕후 좋아하거든요. 재혼왕후라고 되게 로판의 명 있는데 얘가 책으로 사서 보니까 작화가 이렇게 망가졌을 줄이야. 제가 진짜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얼굴은 여기인데 눈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건 아니지. 왜냐면 이게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디지털로 작화를 그리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를 해서 그리면은 얘가 디테일은 사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앵글이 잘못 맞았는지 내가 자꾸만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작화 오류가 막 생기거든요. 객관적으로 이런 앵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AI면은 좀 객관적으로 해줘요.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여기 그리는 게 제일 못생겼거든요. 콧구멍 보여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잘 그리는 눈은 요렇게 막 이렇게 찌그러져야지 되고 그러니까 제일 그리기 싫어하는 각도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제 제미나이를 가지고 이게 요 앞에 거는 미드저니를 가지고서 만든 캐릭터로 가지고 그 표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지금 제미나이로 다 포즈를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렇게 세 페이지를 만든 게 6시간 걸렸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6시간보다 더 조금 걸리는 작가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 컬러까지 저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왜냐면 저는 컬러를 잘 못해요. 컬러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거의 일주일 걸리는데 이걸 6시간 만에 했다.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캔바에서 작업했어요. 다 캔바에서 작업했어요. 버전까지 다 캔바에서 한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마스킹 테이프라고 해서 아까 여기 소재에서 갖고 왔고요. 이렇게 소재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냥 쓸만한 것들은 그냥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다 떨어졌는데 요거 보시면은 이게 원래 이미지를 갖고 오면은 바탕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배경 제거가 돼요. 요거를 한번 딱 누르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냥 얹으면 돼요. 되게 세세한 것들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배경 만들고 캐릭터 만들고 소재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짜집기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얘가 자동 번역이 됩니다. 자동 번역. 그래서 제가 작가님들, 그러니까 특히 독립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가 없으니까 이제 좀 자기 홍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스타툰이라던가 그런 데에다가 기본적으로 영어나 일본어로 좀 번역을 해서 좀 조금씩이라도 꼭 넣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영어 되게 많죠. 언어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 영어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어조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대화적인, 친근한, 유익한, 영감을 주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대화적인 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현재 페이지의 텍스트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페이지 전체를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 누르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얘네들 다 바뀌어요. 영어로. 한 번에 확 바뀌었죠. 한 번에 확 바뀌었죠. 와,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캔바의 직원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팝팝으로 한번 돌려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지 돼. 왜냐하면 여기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얘가 얼굴이 화학하고 빨개지는 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나올게요? 어떻게 나올게요? 저는 진짜 처음에 진짠가? 막 그랬어요. 에들파이어. 근데 이게 그 어감이 나쁘지 않아. 어감이 나쁘지 않아서 화학이 그건가 보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불인가? 악? 애빌?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씩 팝하고 한번 돌려가지고 체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에 한 페이지 전체가 지금 번역이 된 거를 보셨단 말이에요. 안 쓸 이유는 없다. 이게 뭐냐면요. 제미나이가 나왔는데 교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억지로 한 숙제였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국제전을 할 때 넣었습니다. 상 받았어요. 그저께. 이야. 그래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이제 좀 배가 아프게 작업을 한 것도 어디든 집어넣으면은 뭔가 만들어지네요. 지금 시대에 AI를 가지고 이제 학회지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조금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2시간 짧아요. 사실 이렇게 그 AI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 이유가 많이 해봐서 그렇거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들 많이 있을 거고, 이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이게 요거 촬영하면 안 돼요. 저 죄송한데 요거는 촬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출간됐어요. 출간이 됐고 이게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요거 한번 훅 보세요. 이게 배경만 지금 120페이지를 AI로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콘티가 와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콘티가 오면은 거기에 맞는 배경을 앵글하고 거기에 맞게 지금 생성을 해서 얘를 붙여야지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챗GPT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곧대로 만들어요. 프롬프트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변형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제작 과정은 나중에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잖아요.
그때 시간 되면은 좀 알려드리고, 다만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할 만한가 안 할 만한가 요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한 시간이요. 이게 6화거든요. 총 6화고 1화당 20페이지. 20페이지였고요. 1화를 일주일에 하나씩 냈었어야지 됐고요. 다만 이게 저희 학기 중이었고 저도 할 일이 많아서 만들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하루밖에 없었다. 그래서 토요일 하루,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밤을 많이 샜던 것 같아요. 밤 새고 한 하루에 10시간, 16시간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저 20페이지가 나왔다. 그래서 보면은 시간상으로 보면은 뭐 24시간에 20페이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6일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저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나는 이것보다 더 빨라 그러면은 저걸 쓸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시간도 절약이 되고 나의 작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만한 고민은 해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0분에 시작했으니까 딱 2시간, 그쵸? 이렇게 시간을 했는데 혹시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좀 아직 거려운 데가 덜 긁혔는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지 괜찮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는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되고, 지금 최노냐님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뭐 강의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쉽고 좀 좋은 작품들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교육이라던가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게 좀 지나고 나면요, 이제 처음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스터디를 하시면서 아마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내가 작품을 하는 거 공유를 하면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내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할 만한데? 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할 만한 데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옆에서 응원해 주잖아요. 같이 응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페이스북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막 커뮤니티에 많이 올리세요. SNS에다가 많이 올리시면요, 지금 응원해 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정말 콘텐츠를 만드는 퀄리티 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더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오픈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늦지 않았으니 이제 막 열심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